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을 발표하면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순천대는 당장은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첫 소식 유민호 기자입니다.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 방식도 논의하겠다. 전남도는 한 개 의대 두 개 병원과 함께 통합형 공동의대를 포함한 두 방식으로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 대학에서 확약서 등을 통하여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에 합의하면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공동의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통합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가능성이 있다며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의대는 동서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대학 반응은 당장 회의적입니다. 공모 참여를 거부하는 순천대는 대학 내 구성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좀 넉넉치 않고요. 또 구성원들이 거기에 합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서 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이어 전남도가 추진하는 단일의대 공모에는 거듭 참여하지 않겠다며 두 대학 따로 특성에 맞는 의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역에 의대를 각각 그래서 두 개를 두고 병원도 양 지역에 각각 두는 그런 방식. 그걸 복수의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식이면. 다만 정부의 1도1 국립대 방침에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인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를 논의하는 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인 목포대 역시 공동의대보다 전남도 공모를 통해 추천대학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추천은 설립 방식 확정을 거쳐 평가 기준 등을 정하는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부터 순천과 목포 화순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에 끝납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끊어져 버려요.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정선에 참여하고 또 취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찰은 당시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신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역 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안도골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안 의원은 총선 경선 당시 사촌 동생과 함께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올린 김문수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22대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앞두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 책임자 이모 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 비용 2,800여만 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당내 경선인데 지난번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현역 의원들, 21대 국회의원들 이분들 당연히 이제 도전하겠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배우자나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도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각각 65건과 82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인한 고통의 흔적은 지금도 일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역 고등학생들이 그 아픔의 역사를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안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징용지로 꼽히는 아소탄광 인근 위령비. 위령비를 살펴보는 학생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배에 승선했던 수천 명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의문의 폭발로 몰살당한 우키시마오 사건을 추모하는 글도 남겨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 5명이 일본에서 직접 촬영한 이 영상들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흔적과 고통을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미완의 기환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조금 더 좀 인정하고 한국인들도 좀 더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알고 이러면서 약간 그 미완성을 완성으로 거듭해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은 구남도와 우토로 마을 등도 찾아 조국이 겪었던 비극을 렌즈 안에 담았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렸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싶어서요. 이미 알려진 거는 알려졌으니까 좀 더 깊게 안 알려진 사건들도 알려줘야 한다고 교육해야 한다 생각해요. 학생들은 다큐멘터리 미완의 귀향 제작을 위한 구성과 자료 정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슬픈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기록의 작업에 착수한 학생들. 두 나라가 앞으로 더 나은 화해와 치유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올바르게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제작 중인 강제징용 다큐멘터리 미완의 기환은 오는 11월 상영회를 거쳐 SNS 등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와 인삼 고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벼멸구 피해가 고흥 2,667헥타르 등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3.3%인 19,603헥타르, 인삼 피해도 총 135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3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장기간 지속된 폭염이 주된 원인이라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역점 시책인 생애 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합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이 각종 행정 서비스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안내와 신청, 실시간 상담 등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모바일 앱 개발이 완료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남사와 순천 갯벌을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서남사, 순천 갯벌과 관련된 영상을 60초와 200초 이내로 제작하는 것으로 순천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온 오프라인을 통해 수상작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영상 공모전을 통해 순천의 문화유산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열리는 오는 25일 팬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전에 앞서 김도영, 정혜영 선수가 참가하는 팬 사인회를 진행하고 차량과 티셔츠를 경품으로 증정하기로 했습니다.